중요한 실험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여기 보니까 6개다라고 했죠. 자,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 그 수열은 분명히 우리는 이 명제적으로 6개가 참이랍니다. 자, 그게 지금 C열음 1을 지금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역은 그쵸 성립하지 않는다. 요 C열음은 충분 조건은 성립하지만은 그 반대인 어떤 수열이 6개라고 해서 그 수열이 꼭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 요 반례는 우리가 여러분 교재 부분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n승이 마이너스 1의 n승인 경우에 자,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xn은 1과 마이너스 1을 값을 취하기 때문에 xn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즉 절대치 xn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은 보니까 지금 이 수열 xn은 따라서 뭐다? 6에 이미 틀림없죠. 자, 그러나 이게 이 수열이 6개지만은 우리가 요 수열 xn은 수렴하지는 않죠. 마이너스 1의 n승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외울 때에 수렴하는 수열은 6에 이미 틀림없다는 거.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수열이 6개라고 해서 꼭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반례가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은 6개인가를 증명하는데 요 증명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열 xn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수열을 우리가 xn이라 하고 그 수열이 극한 x에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니까. 즉,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n승의 극한값이 x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극한이 수렴한다는 것은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 빼기 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임의의 양수값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서 1을 선택한다 해도 여전히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수렴의 정의가.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서 자, 이 수열 xn은 x라는 값이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엡실론 값 1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요 엡실론 이퀄 1에 대응하는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 빼기 x의 절대치가 엡실론 값에 해당되는 요 1보다 작다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 과정에서 우리가 A의 절대치하고 B의 절대치를 뺀 값하고 A-B의 절대치를 비교했을 때는 항상 요 값이 요 값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이런 우리가 절대부등식 공식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자, 죽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학습 질문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데 xn의 절대값에서 x의 절대값 뺀 값은 요 절대부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xn 빼기 x의 절대치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엡실론이 1일 때에 엡실론 대신 1을 대입한 값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요 결과에 의해서 결국 요 값은 요 값보다 요 값은 요 값보다 크고 하고 다시 1은 요 값보다 크다는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했죠. 그러면 요놈이 1보다 작다 해서 우리는 요 마이너스 절대값 x를 이항시켜서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보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결국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즉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절대치 x의 n승은 절대치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값을 요 max라는 표시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다. 그런 뜻이 납니다. 자, 요 라지 m이라고 하는 요 값을 이와 같은 값들 중에 최대치를 우리는 라지 m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라지 m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뭔지. 이 보니까 요 주어진 수열의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의 절대치들하고, 자, 여기서까지는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 절대치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봅시다. 자, 여기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수열에 있어서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요 말이 전제됐다는 것은. 그러면 이 수열 xn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의 절대치들은 항상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값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요 값은 지금 자, k번째 자, 이상인 그쵸?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죠. 그죠? 그 큰 값이 바로 요 절대치 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됐다는 것은 자, 요 수열의 항들 중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는 절대치들이 요것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요 값은 k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죠. 그리고 요거는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의 절대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선택을 했다. 자, 제일 큰 값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와 같은 값 중에 실제로 만약 이 값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럼 이 값은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죠. 요 값이 여기 선택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얘는 원래 그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니까 이 수열 전체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죠? 이 수열 전체의 절대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겠죠. 또 만약에 요 m 값이 이 값들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 요 놈이 제일 큰 값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놈이 제일 큰 값이면 이 두 번째 항이 얘를 제일 크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은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보다도 이 두 번째 항의 절대치가 더 크고 또 요 값보다 더 크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값보다 얘가 더 큰데 그것보다도 얘가 더 크다는 말은 얘가 그쵸? 이 수열 xn의 모든 절대값의 그쵸? 절대치들의 값들보다도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쵸? 어쨌든 이와 같은 원소들의 모임에서 최대치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이 수열 xn의 모든 절대치보다도 요 m이 더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따라서 절대치, 이 수열 xn의 절대치가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계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모든 수열의 절대값보다도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 이와 같은 m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유계의 정의에서 이 수열 xn은 뭐가 된다? 유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